자, 브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사감실에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용언의 어간불규칙 활용 그리고 어간어미 불규칙 활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간불규칙 활용에는 시옷불규칙,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르불규칙, 우불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시옷불규칙부터 살펴보자면요. 시옷불규칙은 시옷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어미 아가 오면 시옷이 탈락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짓다는 지어가 되죠. 자, 그 다음 디귿불규칙은 디귿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역시 모음어미 아가 오게 되면 디귿이 리을로 교체가 됩니다. 듣다는 들어가 됩니다. 자, 비읍불규칙은 비읍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어미 아가 오게 되면 비읍이 오나 우로 교체가 됩니다. 덥다는 더워, 곱다는 고와가 되듯이요. 자, 르불규칙은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어미 아가 오게 되면 르가 리을로 교체가 됩니다. 흘러, 몰라 같은 경우에는 르가 리을로 교체된 꼴이죠. 자, 우불규칙은 우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어미 아가 오면은 우가 탈락합니다. 그런데 이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푸다입니다. 푸다는 푸 뒤에 어가 오면 퍼가 되죠. 우가 탈락합니다. 자, 그 다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어간어미 불규칙이 있었는데요. 자, 히읗 불규칙이 거기에 포함이 됐죠.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어미 아가 오게 되면은 히읗이 탈락하고 어미의 형태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간 어미의 형태가 모두 바뀌는 어간 어미 불규칙에 히읗 불규칙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용언의 활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간의 짝이 되는 어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어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오늘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어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어미 가운데서도 어말어미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어말어미 말고 그럼 무엇이 있느냐?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 어말어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은 종결어미 그리고 연결어미 두 가지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미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어미는 말씀 어자에다 꼬리 밑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엔딩이에요. 그래서 말 꼬리 가장 뒤에 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전적 정의는 어간 뒤에 놓이는 굴절 접사입니다. 이게 붙는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접사가. 그런데 파생 접사와 다른 굴절 접사라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계속 교체가 되는 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어미에 두 가지 종류가 선생님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어말어미, 둘째 선어말어미입니다. 어말어미는 말씀 어자에다가 끝 말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뒤에 오는 부분을 우리가 어말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널 엔딩입니다. 활용 어미에 있어서 맨 뒤에 오는 어미를 일컫는 것이죠.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먼저 온다 해서 원저선자를 사용합니다. 프리파이널 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말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들을 선어말어미라고 하고요. 종류가 한 7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선어말어미는요. 자, 그러면 먹었다 라고 하는 이 동사, 활용형이죠. 이 동사는 어간은 먹이라는 거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얻다는 모두 어미입니다만은 가장 뒤에 오는 다는 어말어미고 앞에 오는 엇은 뭐겠습니까? 선어말어미가 되는 겁니다. 다는 어말어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선어말어미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맨 뒤에 오는 이 어말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말어미는 첫 번째 종결어미입니다.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을 끝내준다. 센텐스 클로징 엔딩입니다. 맺을 종, 맺을 결자, 문장을 끝맺어주는 어미를 종결어미라고 하고요. 잠시 뒤에 종결어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종결시켜주지 못하는 어미들이 있어요. 비종결어미라고 합니다. 비종결어미 non-final ending입니다. 끝내지 못해요. 그죠? 아닐 빗자를 하나 더 붙여주면 되죠. 문장을 끝맺지 않는 그런 어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연결어미 그리고 전성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를 우리가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커넥티브 엔딩이라고도 하고요. 이 연결어미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와 함께 보조적 연결어미도 이 연결어미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성어미는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그래서 트랜스포메이트 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용어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술성을 가지면서 여전히 지니고 있으면서 문장 내에서 명사로
그리고 관형사로 부사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품사는 여전히 동사나 형용사일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전성어미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종결어미와 이 연결어미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니까요. 먼저 종결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끝맺는 어미를 우리 종결어미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어떤 어미를 쓰냐에 따라서 이건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대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놀람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종결어미가 중요한데 종결어미는 사실 구분할 때 첫 번째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요구사항이 있냐 없냐예요. 뭔가 내가 메시지를 선생님이 문장을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정말 밥 맛있었는데 맛있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대답을 안 해도 되는 문장이잖아요. 그냥 선생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평서형으로 진술한 거 아닙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문장을 우리는 평서형 문장이라고 합니다. 먹는다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죠? 자, 그런데 요구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약간의 어떤 감탄, 느낌이 들어가는 문장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감탄형 문장, 먹는구나 같은 말이죠. 역시 너 정말 잘 먹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요구가 없는 감탄형 그리고 평서형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구가 있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할 거예요. 하나는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질문, 즉 의문형 문장입니다. 의문형, 잘 먹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행동을 요구할 때도 또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자가 말을 하는 거니까 청자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리고 같이 행동하자고 제의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청자에게만 행동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라고 하죠. 먹어라 같은 거죠. 먹어라 라고 했을 때 화자가 굳이 같이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반면에 화자가 청자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 바로 청유형입니다. 먹자라고 하면은 청자도 물론 먹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만 본인도 즉 화자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명령형보다는 조금 더 완곡하게 느껴지는 문장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문장 형식을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문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체. 자, 그런데 종결어미는 이 문체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에 여러분 높임법이 있는데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높여줄 때, 즉 청자를 높여줄 때는 이 종결어미를 통해서 높임법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종결어미에 숨어있는 높임법에 대해서, 즉 상대 높임입니다. 뒤에 문장 공부할 때도 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높임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법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높이거나 그렇지 않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높임법은 일단 비격식체와 격식체로 구분을 합니다. 자, 비격식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까다롭지 않은 절차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높임법은 이 비격식체가 훨씬 많습니다. 자, 높여주거나 높이지 않거나, 즉 낮추거나 높임 둘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비격식체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요만 안 붙이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결락형이라고 합니다. 밥 먹어요 라고 하면 존댓말이지만 요만 빼면 밥 먹어 라고 하는 반말이 되죠. 먹어. 반면에 요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를 결합시키면 먹어요 라고 하는 높임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비격식체의 높임법은 공부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요가 붙냐 안 붙냐. 요의 정체는 뭡니까? 보조사죠. 자, 이제 격식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격식체는 1930년대에 체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어미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사극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어미들이니까 어렵게 느끼지 않아도 될 겁니다. 격식체는 좀 더 까다로워요. 낮춤도 2등분으로 나누고요. 높임도 2등분으로 나눕니다. 아주 낮춰주는 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옛날 양반들이 자신의 하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돌수야 마당 좀 쓸어라 라고 하는 말투 헤라체입니다. 이 헤라체 뭐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아주 낮춰주는 건 양반이 뭐 하인 대하듯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사 낮춤은 무엇이냐? 예사 낮춤은
낮추긴 낮추는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 예우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예사맞춤은요, 요새는 거의 대부분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쓰는 말투처럼 느껴져요. 하계치입니다. 장인어른은 사위보다 분명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위를 높여줄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사위도 동등한 어떤 인격체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낮춰주는 헤라친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야, 김서방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서방 밥 먹게 라고 하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 높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높임 가운데 예사 높임은요, 저 사람을 완전 아주 높여주기에는 애매하고 나랑 비슷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좀 높여줘야 되는 대상인 것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하오체입니다. 하오체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했냐면요, 부부지간에도 사용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오늘 무슨 일 없었소? 밥은 먹었소? 라고 하오체를 사용하잖아요. 하오체. 자, 그리고 아주 높이면 진짜 완전 높여주는 건데 또 계급 체계가 뚜렷한 집단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학가가 이 아주 높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줄여서 합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십시오 같은 말투가 이제 아주 높임, 합쇼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높임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방금 공부했던 문체법과 높임법을 살펴보면 우리말의 종결어미 체계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헤라치는 여러분 양반이 자기 하인 대하듯이 얘기하면 돼요. 자, 돌쇠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습니까? 양반이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지금 먹는다. 는다를 사용하겠죠. 돌쇠가 마당을 잘 쓸어요. 야, 너 마당 참 잘 쓰는 구나를 쓰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너 밥 먹었는지 궁금해요. 돌쇠야, 밥 먹었느냐를 쓰게 되겠죠. 명령할 때는요, 잘 좀 쓸어라, 어라를 쓰겠고요. 청유, 야, 너 쓰는 거 답답해서 못 보겠다. 같이 쓸자, 자를 씁니다. 하계체는 장인어른이 사위를 대하는 말투. 자, 장인어른 식사하셨어요? 나 지금 먹고 있네. 그쵸? 사위가 장기를 굉장히 잘 둬요. 장기 잘 두는 거 보고 놀랐어요. 김서방, 자네 장기 잘 두는 구먼. 의문형, 밥 먹었는지 궁금해요. 김서방, 밥은 먹었는가? 라는 말투를 쓰죠. 명령형은요, 밥 좀 먹게, 개를 쓰고요. 청유형, 자, 드세, 새를 씁니다. 자, 하오체는 여러분, 그 옛날 사극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말투 생각하면 돼요. 지금 가오, 오를 쓰죠. 평소형. 감탄형은요, 그렇구려. 그죠? 는구려를 쓰고요. 의문형은요, 의문형도 밥은 먹었소? 오를 씁니다. 자, 명령형은 어떻습니까? 어서 가오! 저럼 역시 오를 써줍니다. 자, 그런데 청유형은 뭘 쓸까요? 청유형. 청유형은 특이하게도 갑시다, 읍시다를 씁니다. 읍시다. 자, 근데 읍시다를 하오체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약간 합쇼체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선생님이 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에게 뭐 특정 인물을 지정하자면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 점심 식사 갑시다 라고 하면 뭔가 약간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읍시다는 예사 높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쇼체는 군대 말투입니다. 자, 보세요. 자,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밥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도 읍니다입니다. 감탄형은요, 딱히 그 합쇼체에는요, 감탄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군요 라는 말로 감탄형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감탄형 그렇군요 같은 경우는요, 요만 빼면 그렇군이 됩니다. 즉 얘는 요 결합형이기 때문에 비격식체에 포함돼요. 그래서 합쇼체의 감탄은 비격식체에서 빌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그 어미는 없다 라는 겁니다. 의문형은 뭐뭐 합니까? 그지? 읍니까를 쓰고요. 명령형은요, 뭐뭐 하십시오 라는 말투를 쓰게 됩니다. 청유형은 지금 읍시다가 하오체에 가 있기 때문에 합쇼체의 청유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뭐뭐 하시지요입니다. 선생님 하시지요도 요 결합형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뭐 밥 드시지요? 뭐 아니면 어디 가시지요? 라고 했을 때 가시지요에서 요를 뺀다고 해서 가시지 이런 말투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시지요 자체가 하나의 어미고 청유형 합주체의 청유형으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결어미의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예문은 이런 예문들도 넣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구만 먹는가 먹게 먹세 가오 가는구려 가오 가오 갑시다 갑니다 갑니까 뭐 가십시오 가시지요 이런 말투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결어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펴볼 것은 뭐냐면 비종결어미죠. 비종결어미 가운데서도 방금 봤지만 연결어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종결어미, 연결어미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어미는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를 연결어미라고 하고요. 크게 세 가지 종류, 대등, 종속,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부터 살펴볼 텐데요. 대등적 연결어미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같습니다. 자, 대등적 연결어미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워도 도움이 크게 안 될 겁니다. 뭐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지만 구태여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종속적 연결어미는요 워낙 많아서요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종속적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앞말이 뒷말에 종속돼요. 그러니까 뒷말의 의미가 커요. 우리 종속합성어도 보면은 겨울비 하면 겨울이 아니라 비였잖아요. 비. 겨울은 비가 내리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종속적 연결어미도 뒷말의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런 연결어미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거 외울 수가 없죠.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술은 길다와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두 문장을 선생님이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보았는데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얘가 대등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대등하다라는 것은 저울에 올렸을 때 수평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럼 앞뒷 문장을 바꿔도 여전히 수평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든 의미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적 연결어미는 앞뒷 문장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방법. 방금 그 문장인데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앞의 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넣어볼까요? 우리 저울로 생각해 본다면 앞의 물건을 뒤의 물건에 위에 얹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고 있던 수평이 깨져버리죠. 이 문장도 깨집니다. 인생은 예술은 길고 짧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얘는 대등적 연결어미였잖아요.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얘는 기울기가 한 이 정도 기울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앞뒷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변해버리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장이 되냐?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상한 문장이 돼요. 비문이라고 말하기보다 논리적으로 안 맞죠. 비가 오고 나서 땅이 젖는 거지. 땅이 젖자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원래 문장과는 완전 다른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은 앞뒷 문장을 바꾸면은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자, 그 다음, 자,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문장을 뒷문장으로 넣어볼게요. 자, 이미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니까 앞에 문장을 뒤로 옮긴다고 해도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그래서 종속적 연결어미는 뒷문장으로 옮겨도 의미 차이가 안 생깁니다. 땅이 비가 오면 젖는다. 문제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두 연결어미를 구분하는 방법 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등적 연결어미는 앞뒤 문장이 서로 이동이 가능하다. 의미 차이가 안 생긴다. 반면에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은 앞뒷 문장의 이동이 어렵다. 자, 두 번째, 종속적 연결어미는 앞문장이 뒷문장 속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등적 연결어미는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만 알아도 연결어미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줄 친 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한번 구분해보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문장인데요.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다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는 문장인데
자, 여기서 쓰인 연결어미 고와 건합니다.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다 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보고 얘가 고가 대등인지 종속인지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날라리를 불고 한 다리를 들다 라고 바꿔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 고는 대등적 연결어미로 보입니다. 자, 날라리를 불거나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했을 때 날라리를 불거나 어깨를 흔들거나를 앞뒤로 바꿔볼게요. 어깨를 흔들거나 날라리를 불거나 바꿔도 의미 차이가 안 생기죠. 그래서 거나 또한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므로 합격을 했다.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방법으로도 구분할 수 있긴 하지만 준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 문장이고 준이가 합격을 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말의 의미가 더 크죠. 원인은 결과에 종속되게 되고요. 그래서 음으로는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번, 나는 열심히 잤지만 시험은 잘 보았다라고 하는 문장은 지만은 역접의 연결어미인데요. 보겠습니다. 앞뒤 문장 바꿔볼게요. 시험은 잘 보았지만 나는 열심히 잤었다. 자, 이거 사실 의미 차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은 잘 보았지만 나는 열심히 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차이는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얘는 대등적 연결어미가 쓰였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같은 경우는 종속적 연결어미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옮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 문장 앞뒤로 바꿔볼게요. 변은 고개를 숙일수록 익는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도한 메시지가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어미 구분까지 해보았는데요. 자, 각각 대등종속, 대등종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말어미의 종류, 다양한 종류 살펴봤고요. 그리고 종결어미, 그리고 연결어미 두 가지 종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여러분은 영상을 돌려서 보면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얼마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 또 환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미, 특히 연결어미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보조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용언 플러스 보조적 연결어미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